주말이 되어 효림이는 처음으로 얼빵이와 데이트를 했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얼빵이와 시간을 보냈고 점심 먹고 매점을 갈 때도 얼빵이와의 단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다. 애들이 수원이가 뭐 줬냐고 물어오는데 딱히 별 생각은 없었다. 왜냐면 얼빵이는 2월 14일 때도 발렌타인데이인지도 몰랐던 애였으니까. 애들은 교육 좀 시키라며 이런 걸 모르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는데 뭐 애도 아니고 별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효림이도 솔직히 받고 싶긴 했다. 첫 연애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 시간이 되었을 때 얼빵이는 사탕을 건넸다. 솔직히 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다 4월이 되었다. 이제 곧 있으면 얼빵이 생일이라 뭘 해줄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물어봐도 원하는 것도 딱히 없다고 하니까 알아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후 리나네 커플과 얼빵이와 함께 옷을 사러 왔다. 조금 있으면 수학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얼빵이와 커플 바람막이를 사게 되었다. 비싸지만 않았다면 생일 선물로 사줬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그런 후 옷을 사고 나오는 길이었다. 거기서 리나와 박동이 뽀뽀를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다.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모습을 본 뒤로 한참 동안 애들이랑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애들이 잠깐 화장실 좀 간다고 했을 때였다. 리나는 남자애들이 없는 틈을 타 너희도 뽀뽀하지 않냐고 물어오기에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리나는 놀라했다. 사귄 지 5, 6개월은 됐는데 아직도 뽀뽀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뽀뽀하고 싶었던 적 없었냐고 물었다.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어서 그냥 지금도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얼빵이가 집으로 데려다 줄 때 얼빵이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까 낮에 리나와 박동이 뽀뽀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건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지금이구나. 그런데 얼빵이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잘 가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렇게 돌아서 가버렸다. 효림이는 생각했다. 뭐야 진짜. 집으로 들어왔다. 설민수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선 맨투맨을 하나 던져주곤 그렇게 방을 나갔다. 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건지 확실히 찜질방 그때부터 하는 행동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런데 아까 집 앞에서의 얼빵이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분명 뽀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한 거지? 멍청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날 주말이었다. 다음 주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친구들은 장기자랑에 나갈 거라며 노래 연습을 한다고 봐주기 위해 노래방을 왔다. 그런데 애들은 참 노래를 잘했다. 세나는 목소리가 참 이뻤고 미진이는 목소리가 되게 여렸다. 그리고 특히 진경이는 소름 돋게 노래를 잘했다. 그나저나 어제 얼빵이가 뽀뽀하려던 것을 리나에게 말했다. 리나는 어땠냐고 너도 하고 싶었냐고 물었는데 대놓고 하고 싶었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주말이 지나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단체 사진도 찍고 얼빵이랑 단둘이 사진도 찍고 수학여행에 가서 입으려고 산 커플 바람막이. 그런데 뭔가 너무 커플티 내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또 그게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 밤이 되어 방에서 진실게임도 했다. 진실게임에서 진경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약간 충격적인 얘기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효림이가 걸리게 되었을 때 지수원이랑 어쩌다가 사귀게 된 거냐고 애들이 물어왔다. 우연히 지수원이 어떤 애에게 고백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를 좋아한다고 거절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또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잠을 자려고 준비할 때 역시 효림이는 얼빵이 생각으로 가득했다. 뽀뽀하려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말이다. 그래서 리나한테 물어봤다. 너네는 어떻게 하다가 뽀뽀하게 된 거냐고. 리나는 대답했다. 살짝 삐진 적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뽀뽀해줬다고. 2일차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며 시간을 보냈다. 다만 가장 놀라웠던 게 있었는데 얼빵이랑 진경이랑 오인호랑 사진을 찍었는데 자신이 알던 진경이가 오인호 앞에서는 뭔가 쑥스러워한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고 알아챘다. 아, 진경이가 어제 말한 그 좋아한다는 애가 얘구나. 저녁에 대망의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는 미진이와 세나 그리고 진경이의 차례였는데 보면서 애들이 잘 못할까봐 괜히 심장이 쫄리긴 했지만 연습 때처럼 곧 잘했다. 그런 후 이어지는 3개의 무대는 별로였지만 마지막 무대를 남자애들이 장식하며 분위기는 또다시 무르익었고 장기자랑 시간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다음날은 바로 얼빵이 생일이라서 12시 되기 직전 불러내서 생일 선물도 건넸다. 그리고 효림이는 용기를 내서 먼저 얼빵이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엔 얼빵이가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12시가 지나고 애들은 다같이 얼빵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수학여행이 끝난 뒤 돌아가는 버스. 어제 뽀뽀한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설쳤지만 그래도 꽤나 나쁘지 않았던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옆에 없으면 허전할 것만 같은 얼빵이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난 후 9주 주말 얼빵이와 연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진경이랑 오인호랑 넷이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다. 내일 이걸 진경이한테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다음날 진경이를 찾아가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을 건넸다. 오인호 좋아하는 거 맞지 않냐면서. 화들짝 놀래하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았다. 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교를 한 뒤 얼빵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설민수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설민수 군대 가면 엄마가 올라와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친 있는 거 곧 설민수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기다려 달라는 말까지. 그리고 수학여행 때 이후로는 이제 뽀뽀도 나름 자연스럽게 하는 커플이 되었다. 그렇게 얼빵이와 헤어진 뒤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신발장에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보였다. 엄마가 말도 없이 집으로 온 것이었다. 엄마는 지방에서 혼자 일하느라 자주 집으로 올 수가 없었는데 시간 내서 올라온 것이었다. 엄마와의 이야기에서 뜻밖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설민수는 줄곧 알바를 뛰며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곤 했고 엄마가 주는 용돈은 월세와 효림이 용돈으로만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설민수 군대 간 뒤에 한 달 정도만 혼자 잘 살고 있어라. 엄마가 곧 이리로 오겠다 라는 말과 함께 남자친구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그건 어떻게 안 건지. 일주일 뒤 주말 곧 설민수가 군대를 가기에 다같이 외식을 나왔다. 그런데 설민수가 엄마 앞에선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다. 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의아해했다. 뭔가 엄마랑 싸울 일이 있었던 건가? 밥을 풀어가고 돌아오는 길에 설민수가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설민수가 엄마에게 꽤나 심한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 없이 사니까 훨씬 편하더라. 그니까 서로 부딪히지 말고 내 인생 망하든 말든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이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엄마한테 심하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렇게 엄마는 다시 내려갔고 효림이는 집에 돌아와 설민수에게 말했다. 엄마랑 뭔 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얼빵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얼빵이와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빵이 전화기 너머로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뭔가 비교가 되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잠을 청해보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다시 얼빵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 앞이라고 잠깐 나오란다. 그래서 집 앞으로 나갔다. 뭐 여러가지 간식거리를 사왔다. 설민수에게 걸릴 수도 있으니 골목 뒤편으로 갔다. 평소에도 설민수에게 걸릴까봐 자주 이곳에서 얼빵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얼빵이는 효림이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다며 걱정을 해왔다. 효림이는 처음엔 아니라고 말하다가도 결국엔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랑 간만에 외식하는데 자꾸 엄마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하진 않나, 분위기를 망치질 않나. 그러나 얼빵이는 이를 듣고 반응만 해줄 뿐이었다. 뭔가 얼빵이에게는 남들에게 못한 말들도 하기가 편했다. 그래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빠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방에서 일을 하시느라 따로 사시는 거고 우린 여기 남고 싶어서 남게 되어서 그때부터 설민수랑 둘이 살게 되었다고. 가족 얘기를 남에게 처음 해보는 거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런 후 다시 설민수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얼빵이는 설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서운 형일지라도 엄마한테는 애처럼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말이다. 얼빵이는 민수 형이랑 잘 풀라며 그렇게 가버렸다. 오늘 조금 많은 일들이 있어서 피곤함이 느껴져 왔다. 들어가서 바로 자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 설민수는 일찍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설민수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왔다. 대화 흐름상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땐 날 엄마한테 오라는 말이 들렸다. 웬일이지? 싶어서 좀 더 귀를 기울였다. 설민수는 엄마에게 사과를 했다. 아까 밥 먹을 때 엄마한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어 말했다. 엄마가 지금 만난다는 사람 솔직히 아직은 인정 못하겠다고. 그런 뒤 잠시 후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효림이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 들렸으니까 자신한테도 무슨 일 때문인 건지 말해달라고. 그러자 설민수는 말했다. 엄마 만나는 사람 있다고.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이르게 알고 싶게 하지 않았다고. 거부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효림이도 속으로는 거부감이 들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니. 하지만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테니까. 멀리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일하고 우리 둘 먹여 살리고 그러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엄마도 자신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효림이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지내던 행복했던 내 가족의 그 과거를 잊지 못했다.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효림이는 너무나도 슬퍼서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눈물을 흘려댔다. 시간은 어느덧 설민수 입대 하루 전까지 왔다. 딱히 실감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머리를 민 걸 보았을 때 일단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민수는 뭔가 봉투를 하나 건넸다.
용돈인가 싶어 받았는데 용돈치고는 너무나 많은 액수가 담겨져 있었다. 엄마가 올 때까지는 한 달 혼자 살아야 하니 죄다 남친한테 쓰지 말고 아껴 쓰라는 말도 함께 건넸다. 일단 예상치 못한 거라 너무 고맙긴 했는데 잠깐 남친이라고 하지 않았나 방금? 설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친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해코지 당할까봐 였는데 다행히도 해코지 안 할 거니까 안심하라는 말도 건네들었다.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잠시나마 뭉클했다. 그렇게나 싫어했고 짜증났던 설민수였는데 왜 오늘따라 저 뒷모습이 뭔가 아련하고 아쉬운 걸까? 생각해보니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효림이는 설민수를 불러 그렇게 처음으로 설민수를 안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다. 설민수는 정말 없었고 그렇게 효림이는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등교 준비를 했다. 집에서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공간도 넓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은 많이 어색하다고 느꼈다. 한 달 뒤 엄마가 올 때까진 이 허전함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쓸쓸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항상 효림이 곁에는 얼빵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설민수가 군대로 간 뒤 미니홈피에 얼빵이와의 사진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연일까? 한동안 잠잠했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엔 후배 남자애가 얼빵이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일도 있었다. 물론 효림이도 그럴 때는 참지 않고 화를 내며 얼빵이 편을 들었다. 평소처럼 얼빵이는 효림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아까 그 일 때문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야자라도 째고 데이트나 할까? 물어봤지만 얼빵이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효림이 눈에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았다. 마침 앞머리가 좀 길어 보여서 그래서 앞머리 잘라준다는 핑계로 처음으로 집에 얼빵이를 들였다. 이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집에 들이니 뭔가 야릇한 그 기분이 효림이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렇게 앞머리를 잘라주었다. 잘라주다 보니 처음 앞머리를 잘라줄 때가 문득 생각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입을 맞추는 얼빵이. 효림이는 당황했다. 평소처럼 입을 맞춘 것 뿐인데 단 둘밖에 없는 공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방 구경도 시켜주고 하니 어느새 얼빵이는 기분이 풀려 보였고 그제서야 효림이도 덩달아 마음에 있던 엉어리가 좀 없어지는 듯했다. 그렇게 얼빵이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남친이 있는 거 알 텐데도 모르는 번호로 모르는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얼빵이가 이런 거로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연락은 끊임없이 왔다. 리나는 설민수가 군대를 간 것이 소문이 나서 그래서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나는 수원이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말했지만 효림이 생각엔 이해는 하겠지만 상처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할 수가 없었다. 리나가 혼자 살게 된 김에 주말에 집에서 한번 다 같이 놀자고 말했다. 그래서 효림이는 남자애들에게도 다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다. 물론 진경이에게 서프라이즈도 해줄 겸 오이노도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일요일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집에서 놀게 되었다. 진경이는 오이노가 오는지 몰라서 매우 쑥스러워했고 그 모습이 꽤나 재밌었다. 계곡에 놀러 갔을 때처럼 재미있었다. 얼빵이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즐거웠다. 오이노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진경이의 모습도 웃겼다. 술게임도 했다. 얼빵이가 걸렸다. 그런데 얼빵이는 웬일인지 술을 갑자기 한 컵을 원샷을 때렸다. 뭐지?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왜 갑자기 저걸.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다. 집을 치우고 얼빵이와 단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물었다. 아까 왜 마신 거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런데 그때 또 다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자꾸 왜 문자가 오는 건지 그냥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얼빵이가 왜 답장 안 하냐고 묻기 시작했다. 보여주면 안 되냐는 질문까지 해왔다. 효림이는 너무 당황해서 왜 보여줘야 되냐고 답해버렸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감정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빵이는 자신이 좀 과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렇게 사귀고 나서 한 번도 삐걱거린 적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처음으로 효림이는 수원이와 삐걱거렸다. 그 이후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효림이는 생각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핸드폰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뭔 얘기라도 들은 건가? 싸우면서까지 숨기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이 문자를 보여주면 오해하고 신경 써야 할 테니까 그게 더 싫었다. 같은 반 수정이라는 친구의 생일이어서 하교하고 간단하게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 하교를 했다. 얼빵이에게 먼저 가도 된다고 했지만 PC방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그렇게 하교를 했다. 근처 공원에서 간단하게 축하를 했다. 그리고 얼빵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놀이터로 향했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어느새인가부터 얼빵이는 웃는 모습을 또다시 보이지 않았다. 같이 있어도 뭔가 무슨 생각에 빠진 것 같은 느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인 걸까? 3일 내내 뚱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효림이는 결국 물었다.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폰 안 보여줘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거 때문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대체 뭐 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얼빵이는 말했다. 꼭 알아야 되냐고. 처음 들어보는 대답이었다. 정말 말하기 싫나 보다. 나한테까지도 무슨 일인지 알리기 싫나 보다. 그래서 효림이도 그냥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가 났다. 그래서 사귀고 처음으로 집도 따로 가곤 했다. 다음날 매점 가자는 얼빵이의 말에 처음으로 거절도 했다. 그런데 그날 야자 시간에 얼빵이가 어딘가로 향하는 걸 보게 되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자가 끝난 뒤 얼빵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김인섭한테 물어보니까 먼저 갔다고 했다. 대체 뭔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다. 다음날 얼빵이 반을 찾아갔다. 얼빵이는 얼굴이 다소 피곤해 보였다. 효림이는 이제 이 침묵의 기간을 그만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제 야자 시간에 어디 가던 거였냐고. 문방구에 갔다고는 하는데 역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효림이는 결단을 내렸다. 얼빵이한테 말하기로 말이다. 모르는 애들한테 오던 문자였고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다 차단했다고. 너가 걱정할까봐 오해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이제부터는 오면 다 보여주겠다고. 누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던 나랑 사귀는 건 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삐걱거림은 끝이 날 줄만 알았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늘 구달공고 애들이랑 우리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을 한다나 뭐라나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얼빵이는 김지성 생일이라서 김지성 집에서 생일 파티 하러 간다면서 그렇게 먼저 학교를 떠났다. 그래서 리나랑 진경이랑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애들이랑 같이 갔던 김지성이 창문 밖으로 보였다. 막상 애들은 보이지 않고 다른 애들과 함께 말이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내려가서 김지성을 불렀다. 알고 보니 남자애들 전부 그 학교끼리 패싸움 한다는 거에 따라갔던 것이었다. 그래서 김지성을 앞장세워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정말로 얼빵이와 남자애들이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이 패싸움 현장에 껴있는 건지. 그렇게 물었는데도 얼빵이는 대답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선은 효림이가 아닌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상황은 끝이 나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효림이는 너무나 화가 났다. 일단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빵이는 뒤돌아 어딘가로 뛰어가더니 구달 공고의 어떤 한 애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팼다. 효림이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성을 잃은 듯한 얼빵이를 처음 봤기도 했고 원래 저러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서 몸이 얼어버렸다. 그 사태가 있고 주변 놀이터에 모여 이야기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들리진 않았지만 대체 왜 그런 걸까? 아직도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이 잠깐만 멀리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대체 내가 여친인데 왜 빠져 있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잠시 있더니 상황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빵이는 다시 효림이 곁으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얼빵이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진 않았다. 말할 수 없다면서 그냥 대충 우리 관계에 대한 조롱거리였다는 것만 알려주었다. 야자 시간에 문방구 간 것도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아까 그 때린 놈을 만나러 간 것이다 라고 했다. 사과받으려고. 그 새끼가 그러길 너가 날 생각만큼 안 좋아하고 그냥 순수해서 만나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했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가만히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도 싫은데 그 괴롭힌다고 괴롭혀지는 자신조차 싫어진다며 이제는 효림이가 왜 자신과 사귀어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품고 있는 듯했다. 불쌍해서 사귀어주는 건 아닐까? 라는 이상한 말까지 하면서 효림이는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왜 자신이 얼빵이와 사귀기로 한 건지 말해주었다. 말하긴 쑥스러웠지만 말했다. 원수지한테 고백받는 거 다 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불확실한데도 마음 하나 가지고 자신을 택해준 것이 설렜다고. 그래서 사귀자고 마음 먹은 거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듣자 얼빵이는 다가와 효림이를 안았다. 기분이 다 풀린 듯해 보였다. 정말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효림이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날 이후 얼빵이는 원래 알던 얼빵이로 다시 돌아왔다. 효림이는 생각한다. 가끔 보면 얼빵한 척 하는 것 같은, 하지만 또 가끔 보면 여우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은 나는 이 애가 너무나도 좋다고.